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모로라 모터G 57%가 있고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쓸어내려서 표시되는 토글 목록을 확장하세요. 이제 여러 페이지 중 한 곳에서 핫스팟 토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바로 이곳에 있네요. 만약 어떤 페이지에서도 핫스팟이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 하세요. 화면 하단에서 타일을 추가하려면 길게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 아래 항목들은 추가 가능한 토글입니다. 예를 들어 다크 테마를 추가하려면 해당 항목을 길게 눌러 문구를 변경하세요. 문구가 변경되면 이제 그것을 위로 드래그해서 놓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글이 페이지 중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핫스팟 토글을 추가했다면 이제 그것을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누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설정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설정 메뉴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핫스팟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핫스팟 비밀번호로 이동할 것이고 비밀번호가 표시되면 바로 삭제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비밀번호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입력하고 싶은 비밀번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삭제한 후에는 새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문자나 숫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만 선택했는데 기억하기 쉽고 그게 제 취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OK를 클릭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추가 옵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핫스팟 이름은 와이파이 목록에서 검색할 때 보이는 와이파이 이름입니다. 보통은 기기 이름이 그대로 나오지만 원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설정은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핫스팟에 실제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나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즉, 당신만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호환성과 속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2.4와 5GHz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옵션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편의성을 위해 2.4로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5GHz의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5GHz가 뭔지 모른다면 일반적으로 2.4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용도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핫스팟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보통 매우 느린 편인데 예를 들어 제 기기는 최대 60메가비트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 빠른 속도가 아니죠. 그 정도 속도는 2.4 네트워크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 때문에 굳이 5GHz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 모바일 네트워크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서 2.4GHz 연결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점이 사라지게 되고 2.4GHz는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단점이 있거나 그렇죠. 2.4.4GHz의 장점은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5년 된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죠. 만약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면 2.4GHz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노트북에서 5GHz를 선택하면 5GHz에는 연결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5GHz 신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5GHz는 빠른 속도를 지원하나 일부 기기만 호환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많은 기기들과 호환이 될 거예요. 대략 아마도 5년에서 7년 전쯤부터 더 고급형 기기들은 이미 그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으니 그런 기기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잘 모르겠고 어떤 이유로든 5GHz를 사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기를 준비해서 휴대폰에서 핫스팟을 켜고 해당 핫스팟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잘 된다면 이제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기가 지원한다면 핫스팟이 보일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핫스팟이 나타나기까지
5초에서 1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자동으로 바로 뜨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만약 5GHz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거나 왜 5GHz를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만약 뉴욕시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산다면 이 점 4GHz 연결해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GHz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다른 기기들이 5GHz를 지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해당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기가 5GHz를 지원하고 2.4GHz에서 간섭이 있다면 5GHz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2.4GHz 네트워크 주파수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신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보통 2.4GHz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가 몰리게 되어 일종의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트래픽 때문에 본인의 핫스팟을 사용하려고 할 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저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연결이 끊기거나 신호가 자주 끊기거나 페이지 로딩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아마도 과도하게 혼잡한 주파수 대역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GHz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GHz 네트워크, 즉 주파수는 훨씬 더 많은 신호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도 훨씬 더 많은 신호가 동시에 오가면서도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혼잡한 교차로와 차량이 원활하게 흐르는 고속도로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신호, 즉 모든 차량이 별다른 문제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두 신호 간의 차이점입니다. 차량 수는 같지만 한쪽은 교통체증에 갇혀있지 않은 셈이죠. 어쨌든 조금 장황한 설명이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기기에 연결된 장치가 없을 때 핫스팟을 자동으로 끄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핫스팟이 휴대폰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켜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마쳤을 때 핫스팟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좋은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부 기기들과 달리 연결된 장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네트워크가 사용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연결은 되어 있지만 기사를 읽고만 있고 실제로 인터넷 속도나 연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타이머가 작동해서 핫스팟이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직접 연결을 끊어야 하는데 노트북 같은 기기를 사용한다면 보통 뚜껑을 닫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 타이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설정 측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상 여기 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기 관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정한 방식처럼요. 만약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비밀번호가 아주 단순하다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들어와서 어떤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연결한 것 외에 다른 기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를 네트워크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다시 연결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없는 기능이지만 데이터 사용량의 제한을 설정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모바일 네트워크 요금제에 데이터 제한이 있다면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가바이트 10GB 같은 용량이요. 그리고 만약 서비스 제공업체가 좀 불친절해서 제한을 초과하면 차단하지 않고 자동으로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핫스팟을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추가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이 창을 닫고 토글 버튼을 찾아서 간단히 눌러 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확인해 보면 네,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핫스팟을 활성화하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건 저가형 폰이랑 안테나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셀룰러 연결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핫스팟은 서로 대체 가능해서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둘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켜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사용이 끝나면 다시 토글을 눌러 직접 꺼주면 됩니다. 굳이 기기가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